자,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입니다.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자, 우리가 앞전 단원에서 배웠을 때 최대 최소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라는 거는 결국에는 꼭지점의 값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렇게 범위가 제한이 된 2차 함수에서는요, 항상 그래프를 그리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요 568번 같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으로 주어진 경우에 우리는 당연히 꼭점식으로 먼저 바꿔야겠죠.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변경이 될 겁니다. 식이.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실 때 굉장히 정확하게 그려줘야 돼요. x 값이 2고 y 값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꼭점은 이렇게 2, 마이너스 1에서 찍히고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사실상 너무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만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4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x값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 범위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범위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만 그려지지 않을까? 그지? 그럼 지금 주어진 그래프에서는 최소값이 얼마겠어요? 지금 범위에서 최소값은 당연히 꼭점의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F2의 값이 그대로 최소값이 될 수 있다. 꼭점의 값이. 즉 마이너스 1이 최소다라는 걸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럼 최대값은 원래라면은 정의가 되지 않았어야 돼. 범위가 없었으면 정의가 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제한이 됐기 때문에 x의 값의 범위가 축의 방정식에서 멀면 멀어질수록 축의 방정식에서 축이 어디죠? x는 2잖아, 그지? 이 축의 방정식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값이 커지는 겁니다. 얘는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3만큼 떨어져 있고요. 축에서 4까지는 2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누가 더 멀어? 마이너스 1이 더 먼 거지, 그지? 그럼 얘가 더 y 값이 더 높게 측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f-1의 값이 최대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값을 여기다 대입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다? 8이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은 얼마죠? 플러스 7이다 라는 걸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570번 문제를 이제 보시면 x값의 범위가 0부터 5까지인 두 이차함수에 대해서 fx의 최소값이 5고 gx의 최소값의 합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fx의 최소값이 5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fx를 당연히 꼭점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죠? x-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은 바깥으로 뛰쳐나가니까 a-1 이렇게 꼭점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아래로 볼록이야. fx는 지금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무조건 최소값을 갖는 녀석이에요. 그죠? 범위가 없었으면. 근데 x의 범위는 0부터 5까지란 말이야. 그러면 이 녀석의 꼭점에, 즉 축의 방정식이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왜냐면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니까. 축의 방정식이 이 범위에 들어가. 그럼 무조건 최소값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꼭점의 값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f1이 그대로 최소값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a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f1은 여기다 1을 대입하셨을 때 a-1이니까 이게 최소값이다. 5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a는 얼마냐면 6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럼 gx도 우리가 완벽하게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3으로 얻어낼 수가 있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꼭점식으로 바꿔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까지 해주고 더하기 3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므로 마이너스 9가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죠. 그러면서 플러스 12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그리셔야 되는데 그래프 3,12에서 꼭점 그려주시고 위로 볼록하게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래놓고 지금 문제에서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0부터 5까지라고 문제 범위가 돼 있으니까 축의 x값이 0부터 여기서부터 5까지. 그럼 대충 한 요 정도까지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려지는 범위는 요렇게만 그려지더라. 그럼 당연히 최대값은 꼭지점의 값이 유지가 되겠죠. 그죠? 꼭지점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최대값은 G3. 3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 될 거고 그 값은 당연히 1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고 그 다음에 최소값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이 똑같아요. 축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작아지는 겁니다. 얘는 위로 볼록이니까. 그럼 축의 방정식에서 0까지는 3만큼 떨어져 있고요. 축의 방정식에서 5까지는 2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쌤이 그래프를 그리기에는 얘가 더 크게 그려져 있는데 사실 3에서 0까지가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얘가 최소값이 돼야 돼요. 쌤이 그림을 잘못 그린 거죠. 그래도 우리가 의존할 거는 축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그래프가 낮아진다. 위로 볼록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G에 얼마를 대입했을 때 최소값이야? G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그럼 계산해 주시면 여기다 집어넣는 게 쉽죠. 0, 0, 3이니까. 그래서 G가 0일 때 최소값을 갖더라. 그래서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해 주시면 답은 15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572번 보시면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에 대해서라고 돼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죠? 우리가 복소수 단원 할 때 이 분모 분자에 전부 루트가 들어가 있을 때 이런 식이 나왔을 때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에 루트 x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4 이렇게 표현이 됐죠? 이거 우리가 복소수 단원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거 복소수 단원에서 꼭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자 이거야. 루트 a분의 루트 b라는 식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올 때가 있어야 되더라. 그게 어느 때일까? 분모가 바로 a의 값이 분모가 0보다 작고 분자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바로 적용시키면 x-2가 분모니까 얘는 0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가 튀어나왔거든. 그지? 그리고 x 플러스 4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결국에 이 두 가지 범위를 합쳐줘 볼까? x가 2보다 작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럼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이렇게 x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범위에 따라서 이 그래프를 또 그려주시면 지금 y는 어떤 함수죠?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9라는 2차 함수니까 얘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럼 얼마가 튀어나가야 돼?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 10으로 나가야겠죠? 그럼 얘는 1,10에서 꼭지점을 갖고 위로 볼록한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x의 범위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4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 체크하시고 2 체크하시고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요렇게 요 범위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그러면 축의 방정식 꼭지점의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최대값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거지. 그러면은 최대값은 얼마? F1 바로 10이 되겠고요. 최대. 그럼 최소는 얼마일까? 최소는 당연히 또 축의 방정식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x는 1이 축의 방정식이란 말이지. 그럼 여기 1에서 2까지는 1만큼 1에서 마이너스 4까지는 5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제일 멀리 떨어진 값이 이젠 작겠죠. 위로 볼록이니까. 그래서 f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일 거고 계산해 주시면은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4를 대입하시면은 25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얘네 둘이 더하는 게 이제 문제네. 근데 최대 최소를 더하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5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573번 마지막 문제인데 fx가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어요. 2차항의 개수만 주어졌어요. x제곱 ax 더하기 b로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인 것만 주어진 거야. 그지? 근데 문제 조건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조건이에요. 가조건을 보시면 f-3이 f5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2차 함수의 대칭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필기해 주세요. 2차 함수의 대칭성을 물어보는 문제다. 2차 함수의 대칭성.
자, 그럼 2차 함수의 대칭성이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2차 함수가 그려진다고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내가 y 값이 같도록 찍 선을 그어볼게.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요 알파라는 값과 여기서 만들어지는 요 베타라는 값이 항상 어떤 관계를 갖냐면 항상 이 축에 대해서 2차 함수는 항상 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 축이 만약에 뭐 a라는 값이 나온다면은 이 알파랑 베타의 평균값, 둘의 평균값은 얼마죠?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축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신지 알겠죠? 그러면 이 가족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f-3이랑 f5가 같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y 값으로 어떤 특정한 k 값으로 지금 y 값이 동일하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k 값이 동일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인 거고 여기는 온 거야. 그럼 우리가 추계 방정식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5 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5 해주시면 얼마예요? 2분의 2죠. 그럼 계산하시면 축은 얼마다? x는 1이 된다. 이게 이 문제에서의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요걸 보고 추계 방정식이 x는 1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추계 방정식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추계 방정식이 x는 1이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식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fx는 x-1의 제곱 더하기 꼭지점의 값 뭐 예를 들어서 k 이렇게 이렇게 k 하면 겹치니까 여기 뭐 m이라고 해볼까요? 특정 미지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거지. 요 그래프를 그리면 2차 함수 그래프를 1,m인데 뭐 m의 값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줘 보자. 그럼 지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2까지란 말이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죠? 최대값, fx의 최대값은 이 범위에서 축의 방정식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값이니까 축이 지금 1이잖아. 그럼 당연히 어디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 마이너스 3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요 값이 최대값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 값이 최대값이 되기 위해서는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최대값이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집어넣어 보자. 그럼 얘는 16이 되겠죠? 계산하시면 여기다가 거기다가 m을 더했더니 그게 10이 돼야 된대. 아하. 그럼 m의 값이 얼마구나? 마이너스 6이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fx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x제곱 x-1의 제곱 마이너스 6이다. 이 정리하시면 돼요. 뭐 정리할 필요도 없네. 그냥 f4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럼 f4라는 거는 x 대신에 4를 대입하셔서 3의 제곱 9 빼기 6이니까 답은 3이다. 그래서 이렇게 3번 체크해 주시면 된다 이겁니다.